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회, 학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 기업 및 청년화 동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박람회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실행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강남은 한신대 교수, 정대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수인 포천시 교동마을 대표,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상임이사,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장경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대표,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임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원장 등 10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와 함께 김용도 대변인과 조계원도 정책수석도 당연직으로 조직위원회에 참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020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 박람회의 슬로건을 사람을 사람답게로 결정했다라며 사람을 정책 가치의 중심에 두는 기본소득을 보다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서는 제1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성호 국회의원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를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와 정부 정책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 과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라며 조직위원장으로서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2020년 박람회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조직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정책 요구를 반영해오는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명실상부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세계적인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람회는 지난 4월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 외 연구자와 전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내 외 추진 사례로 구성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전시관, 다양한 참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은 2019 사랑니 김장 나누기 및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 소속 고위공무원과 도의원들은 14일 경기도 새마을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농협경기지부, 수원, 오산, 화성, 축협, 대한적십자사, 공무원, 도민 등 1,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청 잔디 광장에서 열린 2019 사랑이 김장 나누기 및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 지사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라며 열병이 발생한 3km 이내뿐 아니라 군과 시 단위로 통째로 돼지를 다 없애고 있는 만큼 돼지 열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염되지 않은 돼지들이 공급된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방역 활동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돼지 농가를 위해 돼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때 많이 먹어달라라며 김장할 때 수육도 푹 삶아서 같이 먹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한돈 농가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도
지역에서 외드는 이웃을 위해 매해 김장을 담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 지도자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136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이재명 지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한 한돈 소비 촉진 행사와 매년 개최되는 김장 나누기 행사를 결합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경기도 홍보대사 노정열 MC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와 송 의장을 비롯한 이화영 평화부지사, 조계원 정책수석, 곽윤석 홍보기획관, 김원기 부의장, 박근철 의원 등 도 및 도의회 관계자들은 귀엽고 앙증맞은 돼지 모양의 탈을 뒤집어 쓴 채 우리 돼지 한돈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개그맨 이국주가 특별 손님으로 초대돼 유쾌한 입담과 함께 한돈으로 만든 수육과 삼겹살 구이에 갓 담근 김장을 돌돌 말아 입에 넣는 맛깔스런 먹방을 선보이며 행사장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김장 나누기 행사의 주역은 청록색 앞치마와 위생모자, 고무장갑으로 중무장한 도내 31개 시군 새마을 지도자들이었다. 새마을 지도자 300여 명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5,000포기에 달하는 김장을 담그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담근 김장 5,000포기는 겨울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도내 31개 시군 1,500여 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장에는 저렴한 가격에 한돈을 살 수 있는 판매 부스와 함께 돼지고기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 돕기 성금 모금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한돈 판매 부스에서는 올해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수험생 가족을 위한 1+1을 주는 수험생 응원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돈 판매 행사 부스 앞에는 저렴한 가격의 돼지고기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행렬이 2시간 넘게 200여 미터 이상 길게 늘어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이날 준비된 2톤의 돼지고기가 조기 완판됐다. 다음은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 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 경기 행복주택단지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일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고 화성 동탄 이신도시와 시흥시 화산단 일대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내 곳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대변인은 1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이용하는 도민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듯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이용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2016년 6만 대 판매에서 연평균 12.8%씩 성장해오는 2020년에는 20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는 증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라며 사업 계획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 전략은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3대 추진 전략은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 도민 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 환경 조성,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 등이다. 첫째로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은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연구 용역과 3기 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추진 등 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0년 2월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안전주행 및 도로 조건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표준 디자인 개발, 시범지구 선정 및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갖춘 미래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미래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민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 환경 조성에는 오는 2020년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경기 행복주택에 스마트 주차장을 시범 설치하고 화성 동탄 이신도시와 시흥시 화산단 일대에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 행복주택 3개 단지 내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시범 운영한 뒤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난 8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성 동탄 이신도시와 다음 달부터 시흥시 화산단 일원에서 본격 운영되는 공유형 스마트 모빌리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에는 공공청사 등 전용 주차장 설치, 하남 미사역 내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3개 세부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전철역, 거점 버스 정류소, 공공청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도내 주요 공공건물에 차량막, 충전기, 거치대, CCTV, 와이파이 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 미사역 내 도민들이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보호장구 등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인 도내 150개 학교에 체육관 설계 계획에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펫티켓 확립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도 전역에서 동물 등록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을 지도, 단속하는 등 펫티켓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지도 단속 성과는 2위 서울 50건에 약 7배, 3위 부산 19건에 약 19배, 4위 전북 13건에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점검은 도미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총 235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지도, 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반려동물 미등록 99건, 목줄 미착용 50건, 기타 10건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동물에 대한 매너는 결국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민선 7기 정책 방향에 맞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도우미견 홈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 보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마당개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불법행위 방지 집중수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 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 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특사경은 이에 부실 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광주시,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광주시와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 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 관련 예산 낭비, 소극 행정,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 행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 기간 중 공개감사 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다음은 경기도 출생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만 8천여 명의 출생아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수, 높은 기혼 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 수를 높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8만 8,175명이 출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출생아 수가 32만 6,822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출생아 10명 가운데 3명에 가까운 수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셈이다. 이어 서울시가 5만 8,074명으로 2위에 올랐으며 경남 2만 1,224명, 인천 2만 87명, 부산 1만 9,152명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배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젊은 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5세에서 49세 인구의 순 이동 추이를 보면 20년간 15세에서 49세의 젊은 층 인구가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곳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이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점과 기혼 인구의 비중이 높은 점 등도 도내 출생아 수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차 이내의 신혼부부는 약 30만 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도내 15세에서 49세 여성 가운데
기혼자의 비율 또한 56.8%로 전국, 서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출생아 수와는 반대로 경기도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의 평균 출생 자녀 수는 2.0명으로 전남, 충남 등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자녀 한 명을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경기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2자녀 이상을 원하는 도민은 7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묻는 질문에는 2명이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1명, 3명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대다수 가정들이 2자녀 이상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2자녀 이상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7월 인구정책 담당관을 신설해 출산 통계를 작성하는 한편 남성 육아 참여 인식 개선, 정책 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 등 경기도형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사회조사에서 도민들은 필요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출산증여금 지원, 육아휴직제 등 제도 개선,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환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지난달 29일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 5,200만 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끝으로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 가구에서 9,400여 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 4,100만 원보다 사업 2,900만 원 증가한 9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 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 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 전화 등으로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 해 투영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 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 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 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